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시가 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론조사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죠. 그 민감하다는 얘기는 이번 주 중반 이후로 나와 있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굉장히 박빙 구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 제가 이 앞방송에서도 분석을 해드린 대로 리서치 뷰하고 갤럽이 똑같은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 조사했는데요. 정 거의 뭐 반대되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여론조사를 믿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요, 조사가 나오는 것은 나오는 대로 일단 그 지표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겠고요. 다만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을 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 기술적으로 어디가 얼마만큼 왜곡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침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한 이 작전을 펴야만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도 이 여론조사, 그야말로 친여 성향이 강한 여론조사일수록 지표가 일방적으로 편향된다. 이거는 우리가 감출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되겠고, 이러한 여론조사의 이 왜곡 현상 때문에 이 각 정당마다 자기네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여의도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 언론에 알려지지 않을 따름이에요.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까지도 우리 자체 조사에서는 한 10% 정도는 앞선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빠진들, 예를 들어서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빠진들 10%가 하루아침에 뭐 얼마만큼 빠지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흐름, 제가 보기에요,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서치뷰 여론조사가 우리가 5%가 리드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갤럽은 1%가 뒤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갤럽의 조사 성향, 이런 거를 쭉 보면,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이 친여 성향이 강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 윤석열 후보가 조금 리드는 하는데 크게 리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불안 심리를 말하자면 이제 커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커버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유일한 카드는요, 이 정책 공약 이런 것도 뭐라 그럴까요? 이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을 부분이 있다면은 다듬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카드는, 즉 판을 바꿀 수 있는 빅 카드, 빅 카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멋있게 극적으로 타결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이제 사실 이번 주말 지나면 한 열흘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이 막판 확고한 이 승세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한번 이 통큰 단일화를 저는 촉구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이 대선이 있을 때 스윙 보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바로 충청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충청권 민심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리서치 뷰에서도 39대 46, 그러니까 한 7% 정도, 이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이 오마이뉴스에 의뢰해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4 정도밖에 리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41.9, 그 다음에 이재명 40.5, 그 다음에 안철수가 6.8, 심상정 2.6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권, 즉 대전, 세종, 그 다음에 충남, 충북, 여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윤석열 51.5%, 이재명 33.1%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4%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표본 집단이 215명이에요. 자, 전국적인 모집단은 2038명인데 비해서 충청 지역에서는 215명.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만큼 신뢰성을 있느냐,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 모집단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리얼미터 조사를 의뢰한 기관이 어디냐면 오마이뉴스입니다. 자, 이거를 볼 때 18% 차이가 난다? 그러면 뭐 대충 야, 이거 너무나 이 집단이 작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18% 차이, 그럼 절반을 딱 뚝 뛰더라도 9%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리드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초박빙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스윙보트 지역인 충청도에서 이렇게 18% 정도로 18.4%, 더군다나 오마이뉴스 의뢰에서 나간다. 이 얘기는요, 바로 승리의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요, 이재명이가 윤석열 후보를 잡으려고 충청의 사위를 내세우고 있어요. 부인이 뭐 충주 어디 뭐 이 친정이 거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지만은 충청도 민심은 충청의 사위보다는 충청의 아들을 더 찾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염려는 하지 마시고 이길 수 있다는 우선 자신감을 끝까지 가져 주십사,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뭐 이제 참고적으로 그러면은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좀 큰 것들, 왜냐하면 오늘이 벌써 2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나온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갤럽 22, 24 똑같은 날이에요. 38대 37로 이재명이가 앞서고 있고 안철수는 12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가 의뢰한 엠블레인 퍼블릭, 여기는 22, 23일인데요. 윤석열 40.2, 이재명 39.4, 그래서 0.8%로 앞서고 있고 안철수는 9.4예요. 그 다음에 MBC가 의뢰한 코리아 리서치, 여기도 22, 23일 이틀인데 윤석열 후보가 41.9, 그 다음에 이재명이 39.6, 그래서 2.3 앞섭니다. 그 다음에 21일, 22일, 23일 3일간 NBS 조사를 보면 이재명이가 37, 윤석열 39. 그런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말이죠, 뭐 MBC 당연하고 NBS, MBC, 엠브레인 퍼블릭, 한국갤럽 모두가 여권에 강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조사 기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초박빙 구도로, 이게 하나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리서치 뷰를 보면, 리서치 뷰를 보면 5%로 리드하는데 이게 좀 더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한국갤럽에서도 보면 말이죠, 이 어떤 변화가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냐면 20대에서 그리고 30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빠지고 이재명이가 크게 올라가고 안철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30대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빠지고 이재명이는 크게 올라가요. 예. 그리고 40대야 뭐 본래 콘크리트층이니까. 예.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빠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39에서 34로. 그리고 이재명이가 중도층에서 32에서 40으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큰 흐름의 일단 갤럽을 보면 변화 향상 중에 양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선거가 불과 뭐 이제 한 뭐 1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러한 친여 여론 매체들에서 초박빙 구도다 이러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면 영창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년 내내 고집을 피우면서 나라를 말어 먹었던 원전 사업, 이 원전 그동안에 중단시켰잖아요. 신한울하고 1호기하고 1, 2호기, 그 다음에 신고리 5, 6호기 모두 가동을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말이죠, 오늘 에너지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관련 부처 보고를 받고 입장을 전면 바꿨어요. 야, 사람이 양심이 있지. 아무리 급하다더라도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소신이 없어갖고 되겠어요? 딱 뭐라고 바꿨느냐, 신하늘과 그리고 신고리 빠른 시간 내에 재가동일수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라. 야,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60년 동안,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신한울 1, 2호기하고 신고리 3, 5, 6기, 그러니까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기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달라. 그래서 기존의 탈원전 정책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같은 경우는 탈원전 대신에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 완전 폐기를 공약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전면체 가동하라? 야, 그 이유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관련 부처, 즉 산자부, 과기부, 그 다음에 환경부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박경미 대변인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원전의 밀집도가 세계 최고라, 에너지 믹스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원전이 지속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원전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신한울 1, 2호기하고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해서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국내 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서 건설이 지연됐는데 그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그동안 뭐 안전성이 문제가 돼서 마치 중단이 된 것처럼 우리 국민을 또 속이고 있어요. 아,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예. 이런 대통령 참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전 기술 개발하고 수출에 대해서요, 세계적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원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 해체 기술,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SLSMR, 즉 중소형 모듈 원전 연구, 또 핵 융합 연구, 이런데 속도를 내달라 그러면서요,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 수입을 희망하고 있고, 원전 수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석유라든가 이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값이 폭등하고 있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국제적인 이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을 당선시키겠다는 일념에서 이렇게 정책의 전환을 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은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도 지금 감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떠나는 대통령이 한 말, 이재명의 이런 포퓰리스트적 성격을 볼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지킬 것이냐, 그것도 절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이기어보자 라고 하는 선거공학적 발언이에요. 이거는 정책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이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선거공학적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거 가지고 그래? 탈원전해? 다행이네. 아이고, 그러면 좀 더 민주당 한 번 더 찍어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또 안 되는 이유, 이재명 같아서는 안 되는 이유. 야, 이재명 머릿속에는요, 제가 또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정진상을 비롯해서 이재명 측근들의 경기 동부연합, 이 속칭 이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쫙 포진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사파, 뭐 NL 계열이든 뭐 PD 계열이 됐든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뭐예요? 미군 사라져라는 거잖아요. 미군 빼라잖아요. 이러한 미군 빼라, 철수하라, 이 북한 주장하고 똑같은 생각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재명이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평화, 입으로만 대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불정책, 중국에다가 우리 안보 주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이거 다시 찾아오겠다 얘기했는데도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안보관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확고히 이재명이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건데, 자, 또 그 결정적 증거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요, 이 원희룡 본부장이 관련 영상을 조금 전에 페이북에 올렸는데, 때는 2016년도 11월 17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부천시청에서 강연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외국 군대 지원 필요 없다, 이런 주한미군 빠져도 된다, 이런 요지의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은 뭐 방어가 안 된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느냐, 정신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들 대통령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아니 되옵니다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재명은요, 더군다나 주한미군을 뭐라고 했냐면 신속기동군, 즉 필요에 따라서 어디다가 빼다 박으려고 갔다는 군인이지 우리 한국을 지키기 위한 미군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미군의 역할을 폄하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 여러분들 한번 제가 쭉 강연을, 이재명이 강연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야, 이재명이가 이 정도야? 이건 심각한데? 이러한 판단이 드실 겁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주한미군은 이 북한을 막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된다. 예. 그러면서 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한반도 주둔 미군은 사실 신속 기동군이라고 해서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미군이 아니다. 이 근처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자기네 미국 세계 전략 때문에 한국에 와 있고, 한국이 미국 주둔으로 방위에 이익을 조금 보는 것은 있지만은 자기들 미군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주둔미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요,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하면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군이 철수하면 대북 방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이어 작년, 즉 2015년도에 대한민국 방위비로 41조 원을 썼고, 북한이 방위비를 쓰는 게 대개 1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2조라고 치면 우리가 20배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20배를 내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외국 군대의 지원이 없으면 방어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정신입니까? 라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미군 주둔을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저는 남한의 경제력, 군사력, 방위비 이런 걸로 보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미군이 간다고 하면 뒷다리 잡고 매달리면서 남아있어 주세요. 방위 분담금 좀 드릴게.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될, 최고 군 통수권자가 될 이재명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기능에 대한 생각이에요. 야, 이거 한 방이면 그냥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번 한 방. 이거를 그래서 이 원희룡 본부장이 오늘 페북에 영상까지 다 올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원희룡 본부장의 페북 들어가셔서 이 가소로운, 정말 이러한 이재명의 사고, 예, 이거 뭐 완전히 속된 말로 이 빨갱이 생각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이 지금 자기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나섰는데, 여러분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가 또 이 사단을 또 일으키고 있어요. 아, 이 양반 참 대단해요. 이준석 대표. 자, 본래 말이죠, 오늘 8시에 이제 후보들 토론회가 있는데요. 8시에 어디를 나가려고 했냐면 아프리카 TV에 나가려고 일정이 잡혀져 있었는데, 방금 전에 그거를 취소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프리카 TV에서는 어제 이미 오늘 저녁 8시에 이준석 대표가 이 출연하는 방송을 한다, 이렇게 또 공지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말은, 이거 후보들 토론 일정 잡히기 전에 한 달 전에 잡은 거야, 나보러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해명은 아프리카 TV에 거기에 나오는 이 본인하고 같이 청년 토크쇼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BJ 감동란 유튜브 채널 김동란 TV라고 하는데요. 이 김동란 BJ 감동란인지 김동란인지 헷갈리는데, 이 사람이 나오는 거는 또 몰랐다. 감동란이 함께 출연하는지도 몰랐다. 그냥 섭외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프로게이머와 함께 방송을 한다고 해서 오케이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25일 날 8시에 토론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한 달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오래전에 딱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결정 딱 됐을 때, 이거 아프리카 TV 나가면 안 되겠구나, 딱 취소를 했어야죠. 근데 바로 몇 시간 전에야 이걸 취소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준석 대표 욕하죠. 비판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우리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자 하는 우리 당원이라든가 국민들도 이러한 이준석 대표를 보고 어디까지 신뢰하겠어요? 아직도 본인이 윤석열 후보한테 합당한다는 얘기 안 한 거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잖아요. 아니, 합당하는 것은 내 소관이야, 까불지 마. 단일화는 대표 소관인지 모르겠어, 후보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합당은 내 소관인데 내가 뭐 당연하지 얘기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 있냐, 이렇게 뻔뻔스럽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준석의 본성이야.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여당에서 이거를 또 시비하고 있어요. 심지어 말이죠. 어제 말이도, 어제라도 취소했으면 이런 여당의 이 비판을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잖아요. 어제, 뭐라고 했냐면 아프리카 TV는요, 매운맛 먹고 사이다 원샷 한 듯한 이준석 대표와 명쾌한 청년 정책 토크를 한다. 그러면서요, BJ 감독란, 경제 BJ, 누굽니까? 테이버, BJ 만만, 그 다음에 정현호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이런 사람이 출연한다라고 고지를 했어요. 예. 이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도요, 당대표가 이렇게 귀중한 시기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 논평을 내가지고 이건 자기 정치하는 행보다, 예. 이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하고 싶어하는 심통 어린 자기 정치 행보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건 뭐 참 더 이상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말이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단일화는 뭐라 그럴까요? 직접 둘이 만나서 풀어야 한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제 대구 충남구에 출마한 도건호 변호사 출정식에서요,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냐, 정치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되려면 물밑에서 작업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서로 삿대질하고 있다. 지금 안철수 후보도 이번에 발을 잘못 빼면 그야말로 철수 전문으로 남아버리니까 본인이 아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쉽게 발 빼기가 어려울 것이다. 단일화 문제는 작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올해 1월 초 사이에 물밑에서 서로 조율이 돼서 한 사람만이 출마했어야 옳았다. 두 사람이 출마하고 난 뒤에 지금 상당히 난감해져 버린 게 단일화를 위한 자리를 약속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후보 사퇴 조건으로 공천권을 주겠다, 자리 주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후보 사퇴 이익 교부로 찍혀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지금 사퇴하려면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안 후보가 지금 무조건 사퇴할 입장이냐. 그래서 참 어설프게 단일화 추진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단일화 과정 중에 당에서 단일화 특사를 맡기면 수용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DJP 단일화 당시를 언급하면서 그때는 미리 각서까지 썼다. 이 JP가 출마하기 전에 DJ를 밀어주고 김총재는 총리하고 내각의 3분의 1을 받기로 했다. 이런 약속을 한 게 문서로 남아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마 전이나 위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 후보가 돼 버렸기 때문에 자칫 문서로 남길 수도 없고 약속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본인의 대구시장 출마선에 관해서는 대선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 후보 출정식 참석에 대해서는요,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 도후보가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 도태우 이 후보가 중랑구에 나오는데 한번 와주는 게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입장을, 도건우입니다. 도건우. 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단일화 문제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빨리 80만 이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많은 권유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